네. 예. 먼저 야당 의원들이 물은 질문에 대해서 질문을 할 테니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박찬대 위원님하고 윤영찬 의원이 CSAP 클라우드 보안 인증 제도 관련해서 물었는데 핵심만 묻겠습니다. 특정 외국계 기업을 위한 그 보안 사항입니까? 어떤 사항입니까? 그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죠. 다 외국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외국에서는 이 클라우드 보안 인증 제도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무래도 거기도 이제 뭐 등급제로 해서 뭔가 이렇게 좀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나중에 내가 별도로 또 한번 질의할 KBS하고 연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장경태 의원이 망 이용료 관련했는데 사실 저희 여당이 망 이용료 관련해서 시간을 가지고 같이 하자고 했는데 야당끼리 청문회도 해가지고 처음에는 뭐 그 망 이용 받아야 된다고 한참 하다가 요사이 뭐 구글이라든지 넷플릭스 또 크리에이터들이 합동을 해가지고 공격을 하니까 지금 약간 물러난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망 사업자나 뭐 콘텐츠 사업자나 또 창작자 그 의견들을 모두 알겠습니다. 반영을 해서 뭐 해야 된다고 그것도 충분히 생각합니다. 아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좀 고민을 예. 하신 듯합니다. 예. 그러면 제 질문을 이제 묻겠습니다. 네. 그 문재인 정부의 디지털 뉴딜 사업 아까 김영식 의원도 질의를 했는데 데이터댐 프로젝트 그다음에 디지털 지편전 양자 암호 통신 또 시스템 안전 진단 굉장히 많은 사업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핵심 사업은 데이터댐 프로젝트입니다. 여기에 2019년만 해도 16.9조 17조가 투입됐습니다. 2025년까지 43조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회복하겠다 그런 어떤 취지를 가지고 출발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이 디지털 뉴딜 사업을 핵심으로 수행하는 기관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NIA) 잘 알고 계시죠? 네네. 여기에 1조 7천억이 일단 들어갔습니다. 네. 이걸 우리가 한번 17조 중에 1조 7천억 10%만 가지고 우리가 분석을 해봤는데 엉망진창입니다. 우선 예산도 흥청망청 사용했고 관리도 허술했고 정빅 내역도 없고 결과 보고서도 왜 안 떠나요? 결과 보고서도 제대로 만든 게 없습니다. 우선 자문을 3,953건을 했습니다. 자문이 이 4,000건 되는 자문이 거의 불필요한 자문이 너무 많았습니다. 엉터리 자문 수행에 17억 날렸고요. 단 3줄의 자문 결과 보고서 하고 이렇게 해가 자문비 타간 사람이 1,197명. 이게 단 서너 줄 가지고 지금 hon기 다 나옵니다. 그 다음에 1분이면 만들 수 있는 허술하기 짝이 없는 보고서에 120만 원을 제출하고 이런 허술한 사업이 수백 개나 됩니다. 더 심각한 것은 250개 사업이 100만 원에서 500만 원 고액 자문비가 나갔고 결과물조차가 없습니다. 500만 원 받아놓고 결과물도 없어요. 다음. 제가 가방이 제일 연속으로 오래됐습니다. 5년 정도 됐습니다. 많은 국정감사를 해봤지만 이렇게 세금을 흥청망청 쓰고 부실한 사례 처음 봤습니다. 부실이 끝도 없습니다. 파면 놓습니다. 방울방울 튀어놓습니다. 쌍방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거 니아뿐만 아니라 디지털 뉴딜 관련 전반적으로 감사 또 가기부 감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생각 드십니까? 예, 앞으로 요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이걸 타먹었는지를 한번 쭉 다시 한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요 짤 띄워라. 이재명 선대위 출신 사람 이름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30건 해가 자문비 1,700만 원 받아갔습니다. 또 민주당 보좌관 출신 뭐 이름은 나와 있지만 12건 740만 원 받아갔습니다. 또 박근혜 탄핵 시국 선언한 사람한테 25건 1,460만 원 갔을 겁니다. 결과물 완전 엉터리입니다. 관리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은 이렇게 봅니다. 민주당 문재인 정부의 디지털 뉴딜 사업
전임 문종식 원장 때 뭐 있었겠지만은 친민주당 인사들 생태계 육성하기에 거의 세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대적인 실태 조사 필요하겠죠.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태 상황을. 예. 다음은 저희들이 4달 전부터 이 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국회 요구 자료 거부해서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미아에서. 결과 보고서 없다고 거짓 보고했습니다. 있지도 않는 자료를 수십 개 사업 결과 보고서를 중복으로 파일을 제출해가지고 제출했고 간단한 정빙 내역조차 없었습니다. 결국 마지막에서 우리가 난리를 치니까 국회에 제출하기 위해서 급조해서 우리한테 보냈습니다. 국정감사법에 따르면은 시스템에서 결과 보고서를 내려봐서 원본 그대로 제출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제출한 것은 모두 수정을 거쳤고 급조해서 만든 것이 발각됐습니다. 그 자료는 드릴 테니까 이것은 당연한 국회법 위반입니다. 우리도 뭐 고발 조치하겠지만은 가계부도 체킹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련 담당자를 불러서 난리를 치니까 재발 방지책을 강력하게 마련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혹시 이 사정에 대해서 보고 들으셨어요? 뭐 자세한 것은 예, 제가 좀 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개략적으로는 예, 알고는 있습니다. 예. 더 가관인 것은 가족끼리 예산을 완전히 유용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2000년 9월에 급여가 제로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1,600만 원으로 받아 챙깁니다. 인당 한 60만 원 정도가 그인데 1,600만 원 이상 받았다는 것은 이건 완전히 심각한 상황이고 또 참여 인원을 전부 체킹해 보니까 대표의 배우자 또 대표자의 자녀 그리고 정빙 내용 없습니다. 이것은 검찰의 수사까지도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안 보세요? 예, 이 부분은 저도 처음 보는 자료라서 한번 더 상황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디지털 뉴딜 댐 프로젝트 애초부터 비리로 얼룩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앞으로 이거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장관님? 일단은 이제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는 게 순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장관님 네. 힘드시죠? 아니 뭐 의원님만 하겠습니까? 저. 예. 이번에는 다른 분들이 말씀하지 않은 오늘 좀 이야기 좀 해볼까 합니다. 플랫폼 사업자 관련해서 플랫폼 사업자가 일방적인 요금이나 수수료 인상으로 물가에 너무나 많은 부담을 주고 이에 대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차원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한 거 알고 계시죠? 네. 자료 띄워라. 7월 한국 소비자 물가를 보면 6.3%, 23년 만에 IMF 위기 이후에 최대입니다. 지금 그렇게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음. 소비자 물가 지수를 보니까 교통, 음식, 숙박, 식료품, 주택, 연료가 굉장히 높이 가파르게 오릅니다. 이걸 잡지 않으면 물가 잡기 어렵다. 장관님,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에 온라인 모바일 서비스에 그게 굉장히 늘어난 거 아시죠? 네. 예. 참고로 그다음 빨리빨리 넘겨. 지금 1인당 우리가 그 올해 기준으로 작년 기준으로 국민들이 유료 디지털 플랫폼을 몇 개 정도 사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몇 개 정도 구독하는지 대략 그냥 여기에 이 표 보다시피 예, 표에 2개 반, 2.7개를 사용합니다. 네네. 통상 한 사람이. 그래서 온라인으로 음식이라든지 식료품 구매 비용이 엄청나게 늘어났기 때문에 이 온라인 시장 물가가 나라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인정하시죠? 네네. 온라인이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상승률이 130%에서 200%, 지금 한 200% 더블 이상 뛰었습니다. 온라인 비중이. 그런데 이런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이 오히려 물가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작년에 제가 플랫폼 업자들의 그 과도한 요금 또 수수료 문제, 갑질 문제를 해서 카카오는 앞으로 플랫폼이 완성되는 시점에는 수수료를 내리겠다 답변했습니다.
다른 플랫폼 회사들도 상생하겠다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약속은 오간데는 없고 전부 일방적인 요금 인상, 수수료 인상, 혜택 축소 이런 걸로 해서 물가 상승을 부추기고 또 서민의 고통을 빠뜨리고 있습니다. 플랫폼이 국민들에게 대해서 저는 배신을 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배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예, 뭐, 예, 자료 빨리빨리 넘기라. 예. 예, 뭐 자, 약간의 문제가 화면을 있어 한번 보입니다. 봐주시기 예, 바랍니다. 예, 예. 넷플릭스 요새 한참 문제 많은 넷플릭스 12%, 17% 이렇게 월구독료 인상했습니다. 그리고 계정 공유 금지도 검토 중입니다. 더 올라가는 거죠. 다음 유튜브 프리미엄 20% 정도 인상했습니다. 쿠팡하고 멤버십 구독료 72% 인상했습니다. 카카오 클라우드 서비스인 톡스라 플러스 프로모션 종료해버리다 보니까 인상률이 92%에 달합니다. 네이버 혜택을 줄였습니다. 배달의 민족 수수료 개편해가지고 22.7% 거의 인상했습니다. 장관님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가 통상 매장에 가서 먹는 거하고 배달시켜 먹는 거하고 어느 것이 쌉니까? 예, 배달료를 빼면은 매장이 싸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매장에는 자리도 있어야 되고 서비스하는 직원 예, 예. 서비스도 있어야 맞습니다. 되고 예. 당연히 여러 가지가 많은데 매장이 비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당연하죠. 예, 그거를 고려를 못했습니다. 예. 헷갈리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 그런데 매장가 쿠팡 이츠 앱 배달 앱을 한번 우리가 체킹해 보니까 매장 가격보다 배달하는 게 더 비싸요. 이런 상황이 있어서는 안 되죠. 플랫폼 사업자들이 초기에는 저렴한 요금, 무료 프로모션 등으로 해서 가입자를 늘리고 어느 정도 시장 지배력이 생기면 그것을 볼모로 해서 요금을 대폭 올려버립니다. 수수료 대폭 올려버립니다. 그래서 그 피해자는 일방적으로 이용자한테 가고 그것이 서민 물가의 주범이 되는 겁니다. 인정하시죠? 여기에서 예, 보이는 그대로 보면은 예, 그런 부분이 좀 있어 보입니다. 보이는 대로 보이는 게 아니라 현상이에요. 예. 이거 플랫폼 요금 인상 제어 방안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예, 명확히 잘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진짜 따져야 됩니다. 네네네네. 지금 미국 뉴욕 샌프란시스코에서는 배달 수수료 상한을 정해놓은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야 되고요. 정말 이 사람들은 끝없이 올라가요. 지금 국민을 배신하고 있어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된다는데 우리 장관님 생각 어떠세요? 예, 그러한 부분을 정말 예, 좀 장관님도 모르는 사이 10%에서 100%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어. 90%까지. 네네네. 예, 그래서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예. 상세히 살펴서 그 어떤 방안까지 저희들 위원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까 첫 번째 질의하고 나서 클라우드 보안 인증제에 대해서 박찬대 의원님, 윤영찬 의원님, 정필모 의원님 등이 또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클라우드 보안 인증제 CSAP에 대해서 뭐 종리를 의심하고 그래서 글로벌 사업자가 뭐 진입하기 위한 그런 것 아니냐 이런 개념인데 제가 윤석열 정부 인수위에 과학기술교육분과 감사를 했습니다. 이때 이 내용이 검토가 됐는데 전혀 외국 제도를 진입하는 것이 아니고 좀 더 제도를 개선하는 미국과 같이 상중하의 개념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그런 차원이라고 내가 알고 있는데 우리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이제 결국 그 보안 등급을 이렇게 상중하로 나눈 것은 예, 외국에서도 그렇게 그러니까요. 하는 모델이라고 알고 있고요. 자, 예. 그게 관련해서 제가 이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클라우드 보안 공공 클라우드 보안 인증 제도는 한국 인터넷 진흥원에서 하고 있죠? 네. 하고 있죠. 이용자들이 안심하고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고, 그러죠? 네. 네. 공공기관의 정부 보안 인증 클라우드 이 사업자들만 공공기관에는 그 정부가 보안을 인정한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들만 들어오게 돼 있죠. 네네네. 예. 한 가지 묻겠습니다. KBS가 공공기관입니까?
KBS가 예, KBS가 공공기관이 아닙니다. 아닌 그, 네, 공공기관 예, 운영법에 의해서 아니고 예. 그래서 KBS는 공영방송의 독립성, 자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차원에서 빠져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KBS는 국가기관 방송사이고 재난방송사이고 국민의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방송사입니다. 그런데 이런 KBS의 디지털 자산 서비스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디지털 자산은 어디 있습니까? KBS 디지털 자산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클라우드 웹 서비스에 외국-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CSAP에. 예, 외국 회사에 있는 걸로. 예. 그렇죠. 이 중요한 자산도 우리나라 없습니다. 외국계 회사에 있습니다. 아마존 웹 서비스 AWS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누가 준 줄 아십니까? 2018년 문재인 정부 시절에 양성동 사장이 취임하고 나서 8월 달에 바로 줬습니다. 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AWS 홈페이지에 그 KBS 관련 자료들이 어떤 게 있는 줄 아십니까? 뭐 잘 모르시니까 여기 자료가 나올 겁니다. 통합관리, 컨텐츠 관리 시스템, 시청자 게시판, 회원 시스템 등 미디어 전체가 다 이관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마디 1분에 네. 아마존 웹 서비스가 인터넷진흥원에서 클라우드 보안 인정을 받은 업체입니까? 예, 아닌 걸로 지금 예. 안 받았습니다. 우리나라 국내 기업만 받고 외국 회사들은 하나도 못 받았습니다. 우리 중요한 국민들의 디지털 자산, 국가적 정보의 중요한 자산들이 있는데 외국 회사에 다 맡겨놓고 있습니다. 뭐 MBC도 마찬가지, 딴 회사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개선이 필요한 겁니다. 장관님, AWS에 우리의 공식 클라우드 보안 인정도 받지 않았는데 보안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세상에 어느 예, 클라우드도 뭐 예. 우리나라 회사도 아닌데 보안에 문제가 없겠습니까? 예. 우리나라 회사도 지금 못 믿는 바네. 예, 뭐 어떤 것도 이렇게 다 문제가 있을 수는 그래서 있겠죠. 예. 그래서 공공기관은 아니지만은 공공기관 역할을 하는 방송사라든지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클라우드 사용에 고민을 해야 됩니다.